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아까 그 전번 편에 동영상이 끊겨서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연이어서 이제 드리려고 다시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중국은 비트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최대 크기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광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패깅된 그 무한 달러하고 똑같은 무한 테더 달러 발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비트메인을 통해서 채굴된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테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고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 중간에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이나 뭐 거대 그 세력들도.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전체 비트코인 생산의 해시율이나 전체적인 장악력을 7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장악력은 중국이 거의 거진 장악했다고 봐도 자명한 일이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더에 관한 USDT에 관한 것도 어떤 나라 어느 누구도 그거에 관해서 반감을 사거나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이 서로 테더를 통해서 교환이 되고, 서로 그 중심 그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이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조종을 당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는 사실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겉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탈중앙화라고 해서 뭐 개인의 자유 그리고 뭐 지방 분권화 뭐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제 그 세력이나 어떤 중앙 정부에 관해서 단절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이런 것만 봐도 비트메인의 장악력, 그리고 미국이 테더의 그 발행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면만 봐도 그냥 딱 답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얘를 설명드리는 거에 관해서 이거 너무 뭐 뇌피셜이다, 짜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게 이제 모래가 다 거치고 흙 속에 그러니까 진흙 속에 빠진 진주도 이제 그 빛을 발할 날이 있겠죠, 분명히. 그게 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이제 진실이 밝혀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냥 한낱 그냥 개미에 불과하고. 그래서 일단 그 바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후 지금 보면은 코인리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전에 이제 테더의 발행과 테더의 움직임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낸스 테더 지갑 간 대규모 USDT 이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나온지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중국에 관한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베이징 장소불문 암호화폐 행사 금지 진위 논란도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위챗에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커뮤니티는 다 전부 다 폐쇄시켜버리겠다고,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 뉴스가 나와서 이 뉴스가 팩트인지 아니면 트루인지 아니면 폴스인지 그거에 관한 거는 뭐 향후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뭔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하락하기보다 그 반대였는데 제가 뭐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같이 지리한 장세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유튜버나 아니면 뭐그 트윗이나 이런 데서도 모두 이제 기축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내일 밤 정도가 되나요? 근데 그 ETF의 승인 여부에 관해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그 판가름에 관해서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얼핏 봤는데 다 의견은 다 비슷비슷하죠.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면 결국엔 뭐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다음번엔 승인이 날 거다. 예, 그렇게들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저도 그 의견에는 동참을 해요. 그래서 뭐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단타를 잘 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잠을 안 주무시고 이러실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단기 수익을 내시는 거고 예, 저는 뭐 그런 거를 잘 못해서 그냥 장타만 하는 편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좀 떨어져도 예, 그래서 지금 뉴스가 예,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시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패권에 관한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남북 간의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중국으로 넘어간다 뭐 미국이 뭐 어떻게 해서 북을 다시 뭐 쳐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핵폐기를 하고 뭐 이런 뭐 저런 뭐 잡다한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낸다고 해도 그 막상 그 환경에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의견을 낸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런 의견 제가 이제 중국이 이쪽은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그런 의견이 아니라 미국이 현재 달러의 힘을 빼고 페트롤 사우디와 친교에서 벗어나서 사우디도 사실 중국 손을 잡은 상태고 그 현재로서는 페트롤 달러의 힘을 점점 빼고 있는 상태고 달러는 이미 그 페트롤을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이미 자국으로 점점 다 빨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 세계는 중국을 위시한 다극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극체제. 말 그대로 이제 다극체제. 다극체제라는 게 이제 여러 나라가 서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단일로 미국이 했던 그 패권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없어서 미국이 여태까지 휘둘렀던 그 거대하고 묵직하고 긴 엑스칼리버를 혼자 휘둘를 수가 없어요. 그 칼에 맞을 나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중국을 위시해서 다극체제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제가 이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얼마 전에 블룸인가 그 인도네시아 섬에서도 그 지진이 다시 한번 나가지고 7.0 가까이 되는 지진이 2번이나 연속해서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대지진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가고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결이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예의주시하는 편이라서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런 기사 몇 개를. 근데 제가 왜 지진에 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고 막 그러냐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불의 고리가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U자 형태로 해서 넘어가면은 그 결국에는 그 미국 서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미국 서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만약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위쪽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일본하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일본이 지진이 되게 빈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뤘던 건데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어떤 그런 경제 전략으로 인해서 그 방패막이가 된다. 일본이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의 경우 2020년까지 아베노믹스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2020년에 만약에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만약에 지진이 난다. 그러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런 걸 떠나서 경제 자체가 완전 엄청나게 크게 파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수반해서 미국 경제도 방패막이를 해주고 아베노믹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일본이란 그 막강한 체력을 가진 나라가 뒤에 받쳐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분명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그 샌안드레아스 그쪽 그 미국 서부 쪽 해안 있는데 그쪽 일대도 만약의 경우 거기도 지진이 만약에 같이 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완전 몰아가는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즉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진 않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서부 쪽에 지진이 만약에 날 경우, 그 여태까지 패권을 잡고 있고 뭐 테더라든가 하여튼 그게 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기업의 장악력이 됐든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거기 그 대륙에 만약에 남아 있다면 결국엔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잃을 수가 있잖아요. 일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자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낙동강 오리알로 가는 상태이고, 미국한테 계속 그러니까 인젝션을 대신해서 영양제를 주입해서 자기 에키스를 계속 빼주고 있는 형국이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자기 강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달러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면서 뒤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는 측면은 그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련의 경제 문제 그리고 뭐 지진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 왜 권력의 이동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서에서 동으로 왔다가 동양으로 왔다가 다시 동에서 서로 갔다가 어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은 그 다시 그 동양으로의 패권의 이동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향후 1년, 2년 안에라기보다는 향후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세력들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형적인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다구리하게 되게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일단 그냥 개소리 한번 해봤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